중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부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으로 우리 해수의 표층순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씨 굵기 조금 굵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표층순환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제 주요 개념들을 보게 되면 좀 여기다가 둘게요. 자, 해수의 표층순환에서는 우리가 먼저 대기대순환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표층 해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층 순환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나라 주변 해류,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대순환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먼저 대기대순환부터 대기대순환 정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면서 계속 좀 따라 그려서 대기대순환을 모식도를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늘 했던 것처럼 1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적도를 표현을 한 거고요. 적도고 그 다음에 북위 30도, 60도, 그 다음에 90도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남반구는 대칭을 시켜주면 되니까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이제 위도별 에너지 차이, 그리고 그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기대순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대기대순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자,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각각 상승을 해서 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위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위도가 이제 대륙권 계면이 되겠죠. 여기는 대륙권 계면이 될 거고, 자,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간 공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극지방에서 하강을 하게 되고 다시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적도를 향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식의 순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단일 세포의 어떤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헤들리가 되겠죠.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한 요 순환 자체는 헤들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헤들리가 이제 설명한 대기대순환대로라면 지표에 부는 바람을 우리는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표를 따라서 부는 바람은 한 방향의 바람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북반구의 어느 곳에서든 다 어떤 종류의 바람밖에 느낄 수가 없냐면 북풍밖에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북풍이 아니고 각 위도별로 고유한 바람들이 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자, 이렇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불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적도 부근에서 상승하고 극지방에서 하강한다라고 하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기대순환을 설명하는 이 헤들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양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빼먹은 게 있구나. 그래서 헤들리의 생각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위도별 온도 차이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때 추가를 해주는 게 지구 자전이죠. 지구 자전.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를
지구자전에 의한 효과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새롭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제 페렐이 되는 거죠. 지구자전에 의한 효과가 작용을 하게 되었더니 자, 어떻게 되냐면 대기대순환이 3개의 순환세포로 쪼개진다. 3개의 순환세포로 쪼개져서 자, 이렇게 위도별로 3개의 순환세포를 만들어 내더라. 그래서 자, 페렐에 의해서 대기대순환이 새롭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저위도 지방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헤들리가 설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저위도에서 상승하고 고위도에서 하강하는 이런 순환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고위도 지방에서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의 순환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이에 있는 30도에서 60도 중위도 지방에서는 이제 두 지역에서와는 서로 다른 어떤 양상의 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순환을 우리는 이제 직접 순환, 이제 열적인 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요 순환은 이제 간접 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헤들리 순환이 대기대 순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 페렐 순환이 받아들여진 거지만 헤들리 순환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 적도 부근에서의 상승, 즉 이 상승하는 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기압이 분포라겠죠. 요거 설명할 수 있고요. 극지방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니까 고기압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도 부근의 어떤 저압대와 극지방의 극부근의 고압대,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마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까 헤들리 순환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지표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이제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순환세포의 이 방향을 따라 가지고 지표에 어떤 바람이 불까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 놓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위도에서의 바람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페렐이 뭘 추가하자라고 했었냐면 지구 자전을 추가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효과를 집어넣게 되면,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바람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위도별로 이제 부는 바람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순환 세포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극순환,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페렐 순환, 그 다음에 순환입니다. 환. 그 다음에 저희도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해냈던 헤들리 순환이 되는 거고, 각 위도에서 부는 바람도 이제 세트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극, 동풍, 그 다음에 여기는 편, 서풍, 그 다음에 무역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남반구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대칭을, 데칼코마니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대순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한 페이지에다가 한번 해봤네요.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개념은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이죠. 표층 해류. 표층 해류를 별도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위에다가 바로 덧대어서 그려볼게요. 이 그림 위에다 덧대어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바람이 대체로 동서방향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도 이 지역
30도에서 0도에서 30도 사이 저위도 지방에서는 무역풍이라고 하는 요 바람이 불게 되고,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동에서부터 불어와서 서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해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흐르게 되느냐,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해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도 동풍 계열의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중위도 지방은 어떨까요? 이 중위도 지방에서는 편서풍에 의한 거죠. 서풍 계열입니다. 이름에서도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풍 계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또 이런 식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각 위도별로 동서방향에 이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런 해류들, 동서방향의 해류는 위도별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서방향 해류는 위도별 지상풍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이미 봐서 알겠지만, 자, 요거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동서방향의 해수의 흐름만, 표층해류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적도 부근만 우리 한번 적도가 아니라 북태평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도를 이렇게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0도, 30도, 60도. 자, 여기 북태평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있고요. 이쪽에 호주가 이렇게 있다 치고, 이쪽에 남미가 이렇게 있고, 북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북태평양이에요. 북태평양에서 여기가 지금 북태평양입니다. 이 북태평양에서, 자, 적도 부근에서는 이러한 해류가 나타난다라고 방금 전에 우리 이야기를 했죠. 무슨 바람에 의해서? 무역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위도대에서는 편서풍에 의해서 이런 해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교과서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남북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기 쉽게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남북 방향의 해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남북 방향의 해류는 바람도 없는데, 이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자, 남북 방향의 해류는 대륙 분포에 의해서 형성된다. 즉 그러니까 동서방향으로 흐르던 요 해류들이 대륙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대륙의 영향으로 남북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남북방향 해류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어떤 해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 동서방향의 흐름과 남북방향의 흐름이 하나의 순환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층 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3번으로 이어가 볼게요. 3번의 내용. 자, 표층 순환. 자, 그렇게 되면 이 표층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조금 갖춰져야겠네요. 이러한 표층 순환이 일어나는 지역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대로 내가 알려줬었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표층 순환, 아열대 표층 순환의 첫 번째는 북태평양 환류였고요. 두 번째는 북대서양 환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남태평양 환류.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뭘 기억해줘야 되나요? 구성하는 구성 해류를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주자면, 남반구에서 우리 특징적인 해류 하나가 있었죠. 남극 순환 해류가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 남극 순환 해류는 누구에 의한 거더라? 편서풍에 의한 거.
남극순환 해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류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남극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자기 위도 내에서 계속 돌기만 하는 이 해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륙이 그 해당 위도에서 남북 방향의 흐름으로 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표층순환에서 우리 북대서양 환류에서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었죠. 북대서양 환류에서는 이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변화하는, 기후가 영향을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뉴욕과 레이캬비크의 1월 평균 기온. 상대적으로 저위도인 뉴욕이 고위도인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보다 더 기온이 낮더라. 반대죠. 이제 레이캬비크가 더 기온이 높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똑같은 1월 평균 기온에 대해서 또 다른 예가 캐나다의 퀘벡과 이제 영국의 런던의 1월 평균 기온을 또 비교를 하죠. 이 퀘벡과 런던의 경우에는 같은 위도입니다. 같은 위도인데 런던이 더 1월 평균 기온이 높더라. 그 이유는 이 둘 다 무엇의 영향으로? 이 둘 다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난류죠. 멕시코 만류는 난류인데 이 난류가 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레이캬비크 또는 런던의 1월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꽤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요거는 지워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가 조금 부족하네요. 넘어가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 주변 해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삼면으로 둘러싸인 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다들을 지나가는 이제 해류가 있는 거죠. 그 해류들이 무엇으로부터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원이 되는 해류,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쿠로시오 해류는 이제 북태평양 환류를 구성하는 난류죠.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이거는 조금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먼저. 우리나라 적당히 이렇게 독도까지 그려주고요. 일본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 이렇게 대마도까지 찍어줍시다. 대마도가 여기 있어요. 대마도가 있을 때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메인으로 지나갈 때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해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해류 하나가 이렇게 휘감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느 지방을? 황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갈라져 나온 해류 하나가 일본이랑 대마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해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해류가 이렇게 남해랑 동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름을 붙여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쿠로 시오해류고요. 얘가 황해 난류고요. 여기서 먼저 갈라져 나온 애가 대마 난류가 됩니다. 여기가 동한 난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을 보게 되면요. 황해 난류, 난류가 지나가죠. 그래서 연중수온 높다. 그 다음에 동안 난류가 대만 난류로부터 갈라져 나오죠. 그래서 남해안이랑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연중수온이 따뜻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용승 배우면 일부 여기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수온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철에. 하지만 대체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리만 한류, 연해주 한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해류 하나가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 동안난류랑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울릉도 독도 부근에서 만나게 되는데 얘는 이제 고위도에서 내려오고 있죠. 북한 한류가 됩니다. 북한 한류. 자, 한류와 난류의 기본적인 차이 이야기를 해보면 난류는 따뜻하다, 염분이 높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용존산소랑 영양염류의 양은 적죠. 이제 한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염분은 조금 낮을 수가 있지만 용존산소 많이 녹아있고 영양염류도 풍부한 편이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게 되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요 지점을 조경 수역이라고 부르고요. 조경 수역은 울릉도 독도 부근에 존재를 하는데 이 조경 수역이 조금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동안 난류가 만날 때가 있고 북한 난류가 여기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차이는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난류죠. 난류니까 여름철에도 세력이 강하다. 위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조경 수역이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북상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겨울철에는 한류가 더 강하겠죠. 동안 난류 약해질 테고 그럼 겨울철에는 남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이죠. 소단원이죠. 해수의 표층순환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심층순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